안녕하세요, 호준입니다. 수능 안 보고 멋지게 잘 살기, 영수 안 하고 대학 교수 되기,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등학생이 된다는 거 꼭 대학을 가야 하나? 그런 질문에 작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늦기 전에 그 지옥에서 뛰쳐나온 3년 내내 모의고사 한 문제에 맞고 틀리는 울고 웃는 인생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교 1등이면 괜찮을 것 같은가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모의고사란 걸 봅니다. 전국, 학교가 아니고 대한민국 고등학생 재수생 통틀어서 상위 6%를 1등급이라고 합니다. 3년 내내 1등급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50만 명 중 강남 대치동 등에서 수능만 파고 있는 재수생 7만 명이 더해진 일반 학생들은 좌절을 맛보고 실수하면 인생을 망친 기분이 듭니다. 중학교 땐 겪어보지 못한 일이죠. 슬프게도 몇 년 전 여고의 한 1등 학생이 자기 아파트에서 투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둘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도 고교 3년 내내 상위 20%를 겨우 유지해야 지방 국립대라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중학생들 대부분은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인성과 개성이 모두 다른 청소년을 시험 성적으로 등수 매기는 건 너무나 폭력적입니다. 대한민국 수능은 아동학대 중간, 즉 상위 40%에 못 미치면 5등급 이하라고 합니다. 대학 입학에서 5, 6등급은 거의 점수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가도 취업도 안 되는 그런 학과들이 넘치죠. 대한민국 고등학생 절반을 바보로 만들고 열패감에 빠지게 만드는 이 교육체계는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왜 어려운 영어, 수학, 물리 수업 시간에 잠자는 것 말고 할 수 없는 그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은 어떤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길, 자퇴나 검정고시, 전문 직업원 등의 권유를 하지 못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7등급 있어야 1, 2등급 학생들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밑장이 사라지면 무너지는 시스템 같은 겁니다. 그리고 교사들 대부분이 모범생이었고 노력하면 공부라는 게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업학교나 특성화고로 진학하면 더 나아지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직업학교에서 얻게 되는 직업들은 다 멋지지도 보수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직업 간, 계급 간 격차가 사라지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학교는 무한 경쟁이 아니라 자기 능력에 맞게 즐겁게 공부하고 그 열매를 흡족하게 누리는 대학, 학과나 고등학교들입니다. 어렵게 스카이대학이라는 곳에 입학한다고 다 만족스럽게 살진 못합니다. 졸업 후 백수가 된 이들이 4년제 국립대 취업률은 60% 정도입니다. 물론 서울대, 법대, 카이스트나 성균관대 반도체과처럼 공부나 연구가 게임보다 재밌는 분들도 있죠. 공사나 회사, 의대도 마찬가지겠죠. 전국 상위 1, 2%의 인재들이니 좀 다르죠. 그런 과는 제외하고 인터넷에 입학이국 취업이라고 홍보하는 과도 많지만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특별한 꿀팁은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별한 혜택이 넘치는 학교들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 다니고 계신 학교들을 자퇴하고 다시 입학해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때 독일로 유학 갔다가 1년 늦게 이 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인문고를 자퇴하고 신입학하기도 합니다. 이 학교의 공부가 일반고와 다른 점은 첫째, 100점 1등이 목표가 아니라 모두 함께 60점으로 합격하면 축제가 열린다는 겁니다. 둘째, 자격시험들은 수능 수리 영역처럼 막연하고 끝없는 달리기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정해진 양만 채운다면 누구나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수능을 향해 끝없는 양치기 무한복습을 해야 하는 일반고에 비하면 한 번에 못하면 두 번, 세 번 도전해도 그래서 이 학교의 교정은 언제 여유가 넘칩니다. 모두 서로 사이도 좋고 서로 예의도 잘 지킵니다. 인터넷에 매번 검색해보세요. 공군항공과학교, 수도전기공고, 구미전자공고. 학교명은 기계장비 수리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전통이 길다 보니 이름이 그냥 옛 이름일 뿐입니다. 검색에 잘 안 나오는 학교들은 유튜브나 포털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의료고, 반도체고, 경마축산고, 소프트웨어고, 에너지 마이스터고 등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막 1회 졸업생을 배출한 게임 마이스터고나 수박 마이스터고 같은 전문적 교육을 그것도 무상으로 받고 모두 전문직으로 취업하는 학교들입니다. 과학고, 외국어고, 예고와 체육고들도 물론 특화된 교육과정을 받지만 모두 수능이라는 벽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마이스터고는 다릅니다. 취업을 한 후 더 높은 진로를 원한다면 수능을 보지 않고 관련 대학에 입학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소방공무원은 서울시립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무튼 마이스터 공업체 정규직 취업률은 90% 정도. 에너지고 졸업생 중 일부는 수력 원자력 공기업에 취업하고 반도체고 일부는 삼성전자에 취업해서 반도체 유지 보수를 합니다. 의료고 일부는 바이오 연구원으로, 항공고 전원은 항공전비로 부사관에 취업합니다. 항공고 학생은 군인이 되는 길이라서 학교에 다니면서 봉급도 받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로 들 학교는 소방마이스터고입니다. 제가 이 학교를 특별히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에 밝히겠습니다. 이 학교 학생 대부분은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2개 이상씩 소지하고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위험물 기능사 같은 건 그냥 방과 후에 다 취득합니다. 소방설계, 엔지니어링, 감리, 회사들에서 6월부터 찾아오고 이 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회사 설명을 하면서 취업 제안을 합니다. 1회 졸업생을 배출했을 뿐인데도 롯데월드타워를 설계한 소방업체 1위 회사가 벌써 재학생에게 채용 제안을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라 기회가 넘칩니다. 전원 기숙사 생활하고 숙, 식비, 학비, 방과 후비 등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방과 후나 정규 수업의 선생님들도 정말 수준이 높죠. 전공 수업은 소방기술사라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진풍경이 연출되죠. 소방기술사들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연봉도 개인차가 있지만 약사, 한의사보다는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소방설계, 감리, 대학 강의를 도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건축설계사도 설계, 감리, 강의를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소방기술사는 그 수가 아직 1000명 수준이라 소방법이 강화된 후 수요만 폭발하는 블루오션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소방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산업기사로 취업하지만 5년 후 바로 소방기술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사 선생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1회 졸업생들을 모아 서울에서 세미나를 강의하기도 하십니다. 일부는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도 합니다. 소방청 경채 공채 기준은 대졸자 이상이었지 이 학교 졸업생 졸업에 맞춰 18세 이하 하향 조정되기도 했죠. 아마 다음 달에는 국내 최연소 소방공무원이 배출됐다는 소식이 뉴스에 뜰 거고 5, 6년 후에는 국내 최연소 소방기술사 탄생 소식이 대문짝만하게 뜰 것이라고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왜 이렇게 칭찬할까요? 바로 제가 이 학교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 큰 꿈이 있지만 일단 이 학교의 열매를 누리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 소방고 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